7장 상속 심화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네. 뭐 상속 심화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뭐 대략 309페이지 시작 전에 이제 그 왼쪽에 뭐 2장의 핵심 개념에서, 그러니까 페이지상으로 보면 308페이지가 되겠고요. 거기 보면은 뭐 가상함수라든지 가상 클래스라든지 뭐 다중상속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루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가상함수일 텐데요. 이 가상함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함수라는 건 정확히는 이제 메서드가 되겠죠. 예, 가상 메서드가 될 거예요. 예, 가상 메서드가. 그래서 이 가상함수 기반의 이 메서드라고 하는 게, 예, 요게 좀 사실은 상속 플러스 재정의가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강한 특징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소위 그 프레임워크라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소스 코드를 개발할 때 요런 걸 막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만한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인터페이스 몇 개 탁 빼주고, 예, 이거 이제 클래스 형태가 되든지 뭐가 됐든지 인터페이스 빼주고 요걸 상속받아 가지고 뭔가 하라라는 식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런 클래스들이 뭐 관계가 어떻게 돼서 누가 누구랑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막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이제 그걸 가져다 쓰는 사람은 이 클래스에 대해서 파생시켜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소프트웨어의 뭐 설계 원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이 뭐 데이터 부분, 로우 데이터하고 GUI 같은 화면 처리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제어 체계라든지 이런 건 항상 그 구별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MFC 같은 경우도 설계가 그렇게 돼 있고, 뭐 굳이 뭐 MFC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뭐 웹에서도 뭐 MVC 아키텍처니 뭐니 그런 말을 하는데, 걔도 뜯어보면 결론은 그래요. 핵심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수해서 프로그램을 짜라는 건데, 그렇게 안 짜시는 분들이 많죠. 이제 그 초보자일수록 이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이 클래스들 있죠. 누군가가 이 코드를 확장해 나가는 이 코드 있죠. 이걸 어느 정도 강제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코드가 있는 거고, 기반 코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확장 코드라고 한다면은 이 기반과 확장 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이고, 그 중에서도 이 기반에서 확장 코드 영역을 이걸 콜하는 방법이 바로 가상함수예요. 교재에 보면은 이제 가상함수에 대한 문법과 함께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강의에서는 뭐 기초적인 거를 다루기보다는 좀 핵심만 딱 찍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가상함수라는 거는 뭐 어떤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되냐면은, 미래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자, 이런 개념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상함수를 쓰겠다라는 거는 미래를 호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뭐 기본 문법을 본다면은 문법은 정말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문법이야 뭐 클래스 선언하고, 예, 클래스 선언하고, 뭐 여기서 이제 뭐 퍼블릭, 예, 선언해주고, 여기 뭐 생성자 있고 뭐 소멸자 있고 쭉 가다가 이제 메서드 같은 거 선언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버추얼이라는 말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버추얼이라는 말만 써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 이름을 뭐 인티저를 반환하는 뭐 테스트 펑크 함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언해 주면은, 요 말만 써주면은 이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가 이제 이른바 가상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함수를 가상화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가상 함수로서 선언됐다라는 것이 이 함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가상화 하겠다예요. 하겠다. 그러니까 가상화를 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 이 얘기가 가장 핵심인데 그 본질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상함수를 어떻게 쓴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정확히 이해해달라. 그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네요. 자, 일단은 뭐 이건 이거고 여긴 잠깐 넘어가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법 잠깐 보자면 여러분 교재상으로 보시면은 309페이지죠. 그래서 기본 문법 해가지고 7-1 가상함수 7.11 기본 문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시면 뭐 함수 선언하는데 밑에 코드에 보이죠? 9번행에 보니까 네, 그 프린트 데이터라는 함수가 버추얼로 선언이 됐죠. 그래서 이 가상함수를 선언을 했는데 뭐 이러면서 자, 뭐 그거저거 코드 넘어가서 311페이지에 이런 말 써있죠. 일반 메서드는 뭘 따른다? 참조 형식. 자,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구별을 하자면 일반 메서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이 있는데 가상엔 다시 하나 더 합쳐갖고 순수 가상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메서드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1번 일반 메서드, 2번 가상함수, 그 다음 3번 순수 가상함수. 이렇게 그 차이가 뭐냐면 그냥 가상함수하고 순수 가상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뭐만 있냐면 오로지 선언만 있어요. 여러분 저기 선언이 있다라는 건 플러스 정의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함수의 원형 선언이 있다면 함수 바디 구현이 따라와야 되죠. 그러면은 그래야 이제 이게 있어야 링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컴파일만 가능하죠. 이렇게 컴파일만 돼요. 그래서 이제 순수 가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뭐 요런 게 등장해 버리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정체성은 가상함수인데 이게 없는 거다, 정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자, 접근 형식하고 실 형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이 좀 구별해서, 자, 접근 형식이 있고 플러스 실제 형식, 그래서 저는 그냥 실 형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접근 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참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문법으로 따지자면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포인터라든지 포인터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 아니면 이제 참조자 같은 게 있겠죠. 네. 포인터를 이용하든지 어떤 대상에 접근할 때, 물론 일반 변수 같으면 이름으로 접근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예, 이름으로 하셔도 상관없겠고, 그 다음 이 참조자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걸 접근 형식이라고 보고,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뭐 따져볼까요?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A라는 클래스의 파생 형식으로 이렇게 B라는 클래스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드가 가능하죠. 예를 들면 A 클래스에 대한 포인터인 P 뭐 데이터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대고 new 연산을 통해서 B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를 새로 생성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때 이 P 데이터의 자료형은 A에 대한 포인터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접근 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죠. 이거는 실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파생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포인팅하는 걸 추상자료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홍씨도 여기 본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디 홍씨 뭐 이럴 텐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보고 야 어디 홍씨 이렇게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화된 표현, 구체적이지 못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인이면 뭐 군인이라는 게 성별상 남자라는 게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잖아요. 특정 군인 보고 사람 이렇게 지칭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군인, 사람 이렇게 해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 형태, 그러니까 파생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접근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상위 클래스 형태로 형변환을 하는 것에 전혀 이건 어색함이 없어요. C++은 형을 대단히 강력히 체크하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냐 이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B 클래스의 오브젝트인 뭐 예를 들면 그냥 데이터가 선언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B면 파생 형식이죠. 그런데 A 클래스에 대한 참조자인 R 데이터를 선언을 하는데 거기에다 초기값으로 그냥 데이터라고 이렇게 기술해도 되겠냐는 거죠. 이건 파생 형식이고 이건 기본 형식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도 요 참조자 요게 이제 접근 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접근 형식과 실형식을 구별했을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달라졌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심지어. 그래서 이제 311페이지에 이런 거 얘기가 나오죠. 메서드에서 일반 메서드는 참조 형식을 따른다 라는 이 말이 뭐냐면 그 진짜 311페이지에 그 하단에 있는 일반 메서드는 참조 형식을 따르고 가상함수는 실 형식을 따른다. 거기에 진짜 줄 빡빡 쳐놓고 별표라도 몇 개 해놓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재밌어지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 A 클래스 쪽에서 만약에 여기에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칩시다. 뭐 반환 형식이 뭐 인티저이고 뭐 매개 변수가 없는 뭐 보이드 형식인 이것이 기본 형식에 있는데 이걸 파생 형식에서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테스트 펑크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명백히 뭐가 되냐면 이것은 재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재정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재밌어지는 건 바로 이 코드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A에 대한 포인터인 P 데이터가 있죠. 그럼 여기서 P 데이터를 통해서 멤버 접근해가지고 만약에 테스트 펑크를 부르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함수가 불리냐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지금 범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A 땡땡 테스트 펑크인지 B 땡땡 테스트 펑크인지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럼 이 경우 무엇이 호출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죠. 여기 버추얼 없잖아요. 그럼 일반 메서드야. 그러면은 제가 교재 311페이지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참조 형식.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 접근하는 형식이 지금 뭐에 대한 포인터입니까? A에 대한 포인터죠. 따라서 얘가 접근하는 형태는 A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테스트 펑크는 A 클래스의 테스트 펑크 함수가 돼버려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외우는데 전혀 무리 없으시죠? 자, 이거 잘 외우셔야 되는데 만약에 근데 이 앞에다 대고 이렇게 버추얼이라고 한 줄 딱 써버리는 순간 이제 얘기가 웃겨지는 거예요. 왜 웃겨지냐면 똑같은 코드거든요. 달라진 건 없는데 이 코드 때문에 호출되는 테스트 펑크는 이 B 클래스의 테스트 펑크가 호출돼 버려요. 이제 이렇게.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 R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R 데이터 접근 형식이죠. 점 찍고 테스트 펑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코드 이럴 때 불리는 거나 이거나 뭐 똑같아요. 참조 형식이나 뭐나. 그러니까
얘가 가상함수가 돼버리는 순간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실 형식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호출되는 함수가 B클래스의 테스트 펑크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311페이지 그 이야기. 일반 메서드는 무슨 형식? 참조 형식을 따르고 가상함수는 실 형식을 따른다. 이거 모르면 여러 사람 고로워집니다. 아주 괴로워져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일단은 이 사실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이러냐, 뭐 할 말이 좀 있어요. 할 말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걸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아예 꽂아 넣어주시는 겁니다. 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오늘 뭐 내부 구조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딴 거 좋아하잖아요. 제가 메모를 뜯어보고 뭐 이런 거 해드리니까 그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당장은. 네, 그래서 이 접근 형식, 접근 형식이,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메서드가 무슨 메서드냐에 따라서 어디에 접근이냐 실이냐. 네, 여기는 일반은 여기, 가상은 여기. 외우자. 오케이? 요거는 딱 외우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이나 의심 없이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라고 외우고 그 다음 코드를 봅시다.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